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 3일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동해 영일만 140억 배럴 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와 2007년부터 석유 공동 탐사를 진행했으나 2023년 1월 장래성이 없다며 관련 지분 50%를 매도하고 철수했습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탐사한 지역은 정부가 추정한 매장지인 동해 8광구와 6일광구 북부와 일치합니다. 같은 탐사 자료를 두고 우드사이드 에너지와 달리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20%라고 밝힌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실체도 논란입니다. 액트지오는 2017년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직원은 10명 미만, 연 매출은 약 3,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직원 약 5,000명에 2022년 연 매출 168억 달러입니다.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단계로 이뤄지는 석유가스 개발의 초기 단계임에도 정부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보다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며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20%라며 2024년 12월부터 1천억 원씩 5번 시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서울대 교수는 성공 가능성 20%는 5번 중 1번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수심이 깊은 동해는 생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자원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 축적 끝에 겨우 성공할 수 있다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에서 사회가 얻어낼 것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이 밀어줘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협도 강경투쟁을 위한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대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피해를 이유로 진료 중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필수 진료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진료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8일 0시까지 회원 대상 강경 투쟁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약 13만 명 중 6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휴진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선 만큼 다른 교수 단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협이 투표 결과도 주목됩니다. 개원이들의 집단행동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1위 웹툰 기업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본격화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5월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기업 공개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종목 코드는 WBTN이며 상장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시가총액은 최대 5조 5천억 원 수준이 예상되며 블룸버그는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를 30억에서 40억 달러로 전망하며 상장으로 최대 5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실적도 개선 중입니다. 데이터.AI에 따르면 라인망가는 지난달 일본 앱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일본 사업부인 라인망가와 이북 재팬의 밸류에이션 상향은 IPO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웹툰 섹터에는 단숨에 대형 주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바꾸면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3만 6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산업 생산과 부가가치, 수요 관련 수치가 조정된 결과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더 세밀하게 포착하게 되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1인당 GNI가 상승했습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민 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기준연도 개편으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일본의 1인당 GNI가 줄어들면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기준년 변경으로 인한 지표 개선은 실제 경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년 개편으로 한국의 GDP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명목 GDP는 2,058조 원으로 기존보다 6% 늘었으며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3.5%에서 3.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의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6월 첫째 주 6월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올랐고 경기는 0.03%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27주 만입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 87개 지역이 상승했고 보합 지역은 24개에서 18개로 하락 지역은 78개에서 73개로 줄었습니다. 서울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도 저가 매물 소진 후 선호단지의 중소형 규모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 역세권, 대단지 물량 부족이 꼽힙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운영자는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제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이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사전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은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운영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해자 신상 공개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되새기게 하거나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한 폭로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도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된 상태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적 제재 방식으로는 온전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6월 8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은 늦은 오후에, 충북과 전북은 저녁에 그칠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 5도 5에서 30mm,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0에서 40mm 등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